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키남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오늘 저희 학교 선후배들이 하는 뮤지컬 공연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는 내내 다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공연 준비에 들어갈 건데 아마 처음 한두 달은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10월 달이 돼서는 정말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저의 졸업 공연이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오늘 즐거운 공연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렇게 오디오북 만들러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입술이 삐뚤어진 사나이, 오늘은 마지막까지 읽어드릴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왓슨은 잠결에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잠에 취한 눈을 겨우 뜨니 눈부시니 아침 햇살이 침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왓슨, 이제 그만 일어나게. 그것은 다름 아닌 홈즈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왓슨은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며 자넨 결국 밤샘을 했나? 하고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는 동안 날이 새어버렸네. 홈즈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젯밤과 같은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는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와우, 놀랐는걸? 한잠도 안 잤는데도 얼굴빛이 좋구만. 왓슨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자욱한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자, 왓슨. 잠이 달아났으면 곧 떠날 채비를 하게. 한달음에 런던까지 마차를 몰 테니까. 뭐? 런던으로? 왓슨은 뜻밖이란 듯이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막 떠올랐을 뿐 아직 5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홈즈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왓슨, 집안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어. 하지만 마차는 당장 꺼낼 수 있지. 마차로 달리면서 시골 아침의 상쾌함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게. 홈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자넨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었군 그래. 왓슨은 이렇게 말하면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해도 제대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홈즈는 눈에 핏발이 서고 무서운 얼굴이 됩니다. 그러나 얼굴에 생기가 넘쳐 흐르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단 증거입니다. 홈즈, 준비가 다 됐어. 그럼 출발하게. 갈 길이 급하니까 아침 식사는 뒤로 미루지. 좋아. 두 사람은 집안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마차는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를 밖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들에 나온 농부들 외엔 인적이 없어서 시골길은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이봐 홈즈, 자네에게 뭘 좀 물어봐도 좋겠지? 흔들리는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왓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심하게. 홈즈가 채찍질을 하며 대꾸했습니다. 맹렬한 속력으로 달리는 마차는 풍량이 심한 바다의 조각배처럼 몹시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에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안증뱅이 거지가 갇혀있는 경찰서 유리창으로 직행하는 거야.
마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소리는 덜덜 떨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범인은 역시 부은이었군 그래. 범인이 아니야. 사건의 주인공이지. 참, 난 정말 바보였어. 그러나 오늘 새벽에 목욕을 하다가 문득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지. 그 실마리라는 게 어떤 건가? 목욕용 솔말이야.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어. 뭐? 솔이라고? 이 솔로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문질러서 벗겨줄 거야. 어느덧 마차는 런던 시내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온 마차를 보고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던 순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험주 씨로군요.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어. 지금 당직은 누구요?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십니다. 그때 벌써 요란한 마차 소리를 듣고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감님.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홈즈는 마차에서 뛰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 방으로 가시지요. 아니요, 곧 부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센트클레어 실종 사건에 관련된 그 사나이 말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유치장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벽은 새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무척 밝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경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은은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여긴 교도소와 달라서 범인이란 게 밝혀질 때까진 아무리 수상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죠. 날마다 목욕도 할 수 있지요. 이거 참 호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은이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얌전합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데는 질렸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녀석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녀석은 목욕은커녕 세수도 하지 않습니다.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손만 씻겼지만 얼굴에는 때국이 줄줄 흐릅니다. 이윽고 경감은 커다란 철문을 열고 똑같은 방이 줄지어 있는 복도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험즈씨, 이 방입니다. 보십시오. 무사태평이로군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부은은 얼굴을 문 쪽에 향한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경감의 말대로 부은은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생전 목욕탕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 온몸이 때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더욱 흉측스럽게 보였습니다. 눈에서부터 턱까지 찢어진 상처는 허옇게 부풀어 있었으며 윗입술이 삐뚤음하게 휘말려 올라가는 바람에 이빨 3개는 금방이라도 상대방을 물어뜯으려는 듯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한 붉은 머리카락은 이마와 눈을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저분하기 짝이었군요. 네, 그럴 줄 알고 세수를 시켜주려고 도구를 갖고 왔지요.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니, 세수를 시킨다고요? 예, 이렇게 벅벅 문질러서 저 녀석을 아주 멋쟁이로 만들어 놓을 작정이요. 홈즈는 주머니에서 솔을 꺼내 보이며 뜻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목욕용 솔이 아닙니까? 참 재미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군요. 경감은 호기심에 찬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녀석이 깨지 않게 말입니다. 경감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홈즈는 숨을 죽이고 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홈즈는 솔을 물에 적시더니
부은의 얼굴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부은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더니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아팠던지 두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센트클레어 씨, 이제 연극은 집어치우시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해롭습니다. 홈즈가 위협하듯 말했습니다. 왓슨과 경감은 부은의 얼굴을 본 순간 앗! 하고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부은의 더럽기 짝이 없던 얼굴은 껍질이라도 벗긴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더러운 떼국도 무서운 흉터도 없어지고 삐뚤어진 입술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빨간 머리카락도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증뱅이가 아니라 창백하고 슬픈 듯한 얼굴에 품이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사나이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앗 하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경감님, 소개하지요. 이분이 바로 수수께끼처럼 행방불명이 된 센트클레어 씨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경감과 왓슨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으므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센트클레어 씨 스스로가 이야기해 줄 걸세. 자, 센트클레어 씨,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당신의 설명을 듣는 것뿐입니다. 홈즈의 말에 센트클레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센트클레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자 홈즈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있었군요. 혹시 옛날에 배우였나요? 아닙니다. 신문 기자였습니다. 허허, 신문 기자까지 하신 분이 어째서 거짓 흉내를 냈습니까? 하마터면 당신은 당신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할 뻔했어요. 지금은 거지 부은과 센트클레어가 같은 인물이란 게 밝혀졌으므로 범죄 사건으로 취급되진 않겠지만. 홈즈씨, 이건 범죄가 되지 않지만 세상을 소란케 하고 부인을 걱정시켰으며 우리 경찰을 희롱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감님, 전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 노릇을 했다는 것은 제발 비밀로 해주십시오. 전 교도소도 좋고 그보다 더한 사형대 위라도 서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러운 비밀만은 제 아이들에게 제발 감추어 주십시오. 그 애들이 가엾어서 그렇습니다. 뻔뻔스러운 부탁인 줄은 잘 알지만. 센트클레어는 경감에게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그러자 홈즈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봐, 걱정 마십시오. 경감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씬 비단결같이 고운 분이죠. 틀림없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당신은 창피스러운 거짓 노릇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어느 일간지의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집장의 명령으로 거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게 되었죠. 아하, 그래서 당신은 거지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경험담을 연재하였군요. 그렇습니다. 전 어떤 배우에게 변장술을 배워 살색 반창고로 입술을 말아 올려 삐뚤어지게 하고 그린 물감을 얼굴에 발라 징그러운 흉터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가발을 쓰고 누더기를 걸치니 영락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미있는 읽을 거리를 신문에 연재했죠. 그 기사는 매우 인기를 끌었으므로 편집장도 칭찬을 해주더군요. 그러고 보니
나도 몇 년 전에 당신이 쓴 거지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고 왓슨이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거지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제 모자 속에는 겨우 5-6시간 동안 무려 26실링 4펜스나 되는 돈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 굽실거리고만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이가 좋은 줄은 미처 몰랐는걸. 내 월급쯤은 열흘이면 벌 수 있겠군 그래. 하고 경감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일주일에 2파운드의 급료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거지 노릇을 해보니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고 있다는 게 정말 어리석은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착실히 일해서 번 돈과 빈둥거리며 편안히 앉아서 번 돈은 값어치가 달라요. 홈즈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전 그 무렵에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어서 25파운드의 빚을 떠안게 됐죠. 정상적인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25파운드의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좋지 못한 짓인 줄 알면서도 거지 노릇을 해서 돈을 모았죠. 그 빚은 열흘 만에 깨끗이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그만 거지 노릇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마저 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홈즈가 내뱉듯이 차갑게 말하자 센트클레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보단 아편굴과 당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편굴의 3층 방은 제가 거지로 둔갑하기 위해 새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집을 떠날 땐 멋진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곳에서 흉측스러운 거지로 변장을 했죠. 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편굴의 주인인 인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반값을 치렀으므로 비밀이 폭로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런 녀석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지요. 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홈즈의 재촉을 받자 센트클레어는 괴로운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문사를 그만두고 완전한 거지가 된 저는 가련한 몰골로 남의 동정을 받으며 잔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에도 하루에 2파운드는 벌 수 있었죠. 신문기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급료를 거지는 편안하게 앉아서 하루에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변장술도 뛰어나고 재치있게 대꾸할 수 있는 말재주도 있어서 어느덧 런던의 명물 거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돈벌이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시에다가 저택을 사들여 결혼까지 했던 것입니다. 왓슨과 경감은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당신이 거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아내도 제가 런던의 몇몇 회사를 상대로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외에 있는 훌륭한 저택에서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설마 제가 거지 노릇을 하고 있으리라곤 꿈에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월요일에 우연히 부인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특별히 돈벌이가 잘 되었으므로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편굴 3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아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질 않겠습니까? 전 너무나 당황해서
앞타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아내는 저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전 재빨리 인도인에게 돈을 주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3층으론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죠. 아, 그래서 인도인은 부인을 내몰았군요. 아내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전 제 비밀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제가 거짓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내는 자살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또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평생 동안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전 인도인이 아내를 쫓아내고 있는 동안에 재빨리 양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거지로 변장을 했죠. 그 집은 몸을 숨길 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이 형사들을 데리고 갔을 땐 당신은 가발을 쓰고 그림 물감을 칠한 후였군요.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한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제가 벗어놓은 옷 때문에 들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저고리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저고리 주머니에는 그날 구걸에 모은 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전 그때 너무나 당황해서 서두르다가 창틀에 손을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형사들은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을 내렸구만. 그런데 구두와 셔츠 따위를 미처 버릴 겨를도 없이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할 집사기 장난감을 그대로 둔 것도 큰 실수였죠. 그래서 전 틀림없이 정체가 탄로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정체가 탄로나는 것 대신 센트 클레어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엄청난 소란만 피운 셈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그때 모든 걸 털어놓았다면 좋았을 게 아니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구걸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내와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사건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그럭저럭 얼버무리려고 결심을 했죠. 그동안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편지에 반지를 넣어 인도인에게 붙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두었죠. 그 편지는 어제서야 부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아니, 어제라고요? 인도인은 줄곧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좀처럼 편지를 붙일 틈이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난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당신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오. 경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당신은 단단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홈즈 씨의 부탁도 있고 하니 이번만은 너그럽게 봐주겠어. 하지만 이 기회에 거지 노릇을 집어치우지 않으면 당신 일을 세상에 폭로하겠어. 경감님, 홈즈 씨, 그리고 왓슨 선생님,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인간이 되겠습니다. 센트 클레어는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겠어. 경감은 한쪽 눈을 찡긋하더니 홈즈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 센트 클레어 실종 사건은 이걸로 완전히 해결된 걸로 합시다. 그런데 홈즈 씨, 당신의 솜씨는 정말로 놀랍군요. 저한테도 명탐정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왓슨이 경감의 말을 받았습니다. 경감님, 명탐정이 되는 비결이란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밤새도록 앉아서 천장을 잔뜩 노려보며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 됩니다.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감은 멍청한 얼굴로 되물었으나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홈즈와 왓슨, 그리고 부은, 아니
센트클레어까지도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술이 삐뚤어진 사나이 끝까지 읽었습니다. 분량이 꽤 많았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시간에 끝나서 다행입니다. 정말 많은 글씨를 읽었어요. 이걸 편집하고 하면 한 일요일쯤엔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엔 또 어떤 영상을 올릴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잘 자요.